네,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수업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유튜브 링크에서 여러분들께 추천해준 영화 잘 시청해 보셨나요? 네, 바로 라이언이라는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놀라움이 있지 않은 영화였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영화와 함께 지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주인공이 어렸을 때 살던 지역을 찾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했나요? 그쵸. 구글 맵입니다. 우리 핸드폰에 모두 구글 맵 어플이 깔려져 있는데요. 이 구글 맵은 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평면상에 표시하고 일람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이 구글 맵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면 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공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우리는 지리 정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획득을 할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지역 또는 나라에 방문하고 답사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이나 지도,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그 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지리 정보에 해당될까요? 그럼 지리 정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 공간 정보, 그 공간의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의 위도, 미국의 위도, 강릉은 어디까지를 강릉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지, 강릉시의 경계, 이런 것들이 바로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속성 정보인데요. 속성 정보는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특성. 쉽게 말하면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문, 자연환경적인 특징인데요. 한국의 기후는, 한국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요? 한국은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 구조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잖아요. 강릉시의 인구, 그리고 강릉의 지형적인 특성, 이런 것들 모두 다 속성 정보입니다. 관계 정보는 지역과 도시들 간의 관계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는 서울의 위성 도시거든요. 그래서 일은 서울에서 하고 서울에서 일을 이제 퇴근할 때는 다시 고양시로 이동하는 그런 침상 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고양시와 서울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처음으로 맺은 나라가 칠레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칠레는 처음으로 FTA로 교류를 한, 관계를 맺은 나라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관계 정보에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지리 정보들이 바로 공간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 정보를 우리가 지리 정보를 어떤 식으로 우리는 활용을 하느냐? 바로 이런 지리 정보를 우리가 수치화해서 컴퓨터로 입력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결과물을 얻는 기술을 지리정보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얻은 지리 정보를 수치화하고 이를 컴퓨터에 입력, 저장한 다음에 사람들이 필요에 따른 요구에 따라서 분석하고 처리해서 결과물을 얻는 기술이 지리 정보 체계입니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GIS, 이렇게 GIS 기술인데요. 오늘날에는 이런 지리 정보를 이용한 지리 정보 체계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리 정보 체계는 주로 지리 정보를 얻는데요. 우리가 답사나 책이나 이런 방법으로도 지리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땅 표면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나 답사나 책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를 수치화, 숫자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 다음에 분석해서 지도로 나타내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지리정보 체계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가장 첫 번째로 활용하는 방법은 최적 입지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리 정보를 통해서 토양에 대한 지리 정보, 그리고 산림, 얼마나 산림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계, 물의 흐름, 그리고 토지 이용 경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리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 장소를 정하는데 그 지역 그리고 그 장소, 위치를 정하는데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리 정보를 통해서 얻은 이 자료를 중첩해서 최종 입지를 정하는데요. 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기로 한 리조트 타운이 들어설 최적의 장소, 그럼 이 리조트 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방향이 남향이어야 돼요. 남향. 그리고 배수가 양호해야 되고요. 해발 고도가 300에서부터 500 이내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 나, 다, 이 가나를 바탕으로, 이 가나의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입지 장소를 정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위치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자, 먼저 배수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가에서 얻은 지리 정보, 배수 분량이 1이고요. 배수 양호 2번인데요. 2번을 우리가 무조건 이 지역은 최적 입지로 정해야 되는 거죠. 2번. 자, 그리고 남향사면입니다. 남향사면. 남향사면이 되려면 남쪽에 위치를 해야겠죠. 그럼 어느 부분일까요? 남쪽. 남쪽이니까 이쪽 부분이 유력하겠네요. 자, 해발 고도는 300에서부터 500이에요. 300에서부터 500. 그러면 300에서부터 500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중첩하게 되면 몇 번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지리정보에서 얻은 내용을 중첩해서 최고의 최적의 입지를 정하는데 지리정보 체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석하고 관리하는 데도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하는데요. 바로 도로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시설물, 자연재해를, 재난을 관리할 때, 그리고 환경, 토지,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분석하고 관리하는데 지리정보체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연재해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지진 강도에 따른 피해 지역을 예측하거나 대피소 찾기 정보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이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이 바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위치 확인 시스템은 바로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사용자나 특정 사물의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인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리정보 체계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는 GPS를 활용하느냐?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죠. 이 내비게이션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목적지를 정하면 그 이동 방향을 알려주죠. 바로 대표적인 지리 정보 체계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가지고 특정 위치까지를 알려주는 시스템,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네이버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네이버 지도에서 선생님이 있는 위치 역시 GPS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느냐. 역시 이거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바로 GPS를 이용해서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방법이냐? 역시 GIS를 통해서 교통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성 체계를 통해서 전체 도로의 도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교통 상태가 그쪽 아주 교통체증,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서행, 초록색인 부분은 양호. 그래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사고 그리고 도로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리정보체계고요. 이 지리정보체계를 가진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GPS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느낌표로 표시된 거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도로를 공사하고 있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영화 라이언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살던 고향을 찾는 방법이 바로 구글이었는데요. 역시 이 지리정보 체계의 GPS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위치에서 주변의 모습들을 실시간 스트리트 뷰로 입체적으로 그 지역을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구글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 지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지 오늘은 오늘날의 전자지도, 구글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지도를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강릉 제1고등학교 한번 살펴볼까요? 강릉 제1고등학교. 자, 강릉 제1고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 제1고 평점이 좋지 않네요. 네, 왜 이렇죠? 현재 임시 휴업이죠. 자, 그러면 지도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위성을 통해서 위에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죠. 그럼 우리는 위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1고등학교 주변과 그리고 그 일대의 모습이고요. 조금 버퍼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로딩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그냥 일반 지도로 한번 가볼게요. 너무 느려서. 자, 그러면 우리 제1고 주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위치를 찍고 자, 학교 주변의 스트리트 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학교 주변입니다. 어때요? 좀
등교할 때가 생각이 드나요? 자, 우리 주로 학교 올라갈 때 여러분들 많이 이용했던 도로길이죠?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등교했던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면요, 주변에 건물들, 건물들 전부 다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자, 학교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의 정문이죠. 근데 역시 학교는 공공기관이라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주변에, 학교 주변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등교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공사 중이잖아요. 여기 공사 중이었던 여기가 지금 아예 건물이 이제 다 지어졌어요. 건물이 다 지어진 모습도 아마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 작은 골목길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이용하면 자기 고향을 찾았던 그 라이언 영화처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날의 지도가 굉장히 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확대와 축소가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주변의 그 모습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우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기장 캄프누, 캄프2 아니죠? 캄프누 경기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위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이 지역도 우리가 스트릿뷰로 주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역시 여기가 바르셀로나 경기장,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주변의 모습들도 우리가 다 둘러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에펠탑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에펠탑? 위성 말고 위성으로 에펠탑도 한번 요 도로를 따라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펠탑이 여기 보이네요.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앞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 볼까요? 자, 다시 고개를 돌리면 더 안 보이네요. 나무에 가려서 더 안 보이네요. 조금만 더 이동해 볼까요? 아니면 우리 요 도로길 말고 다른 도로길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조금 더 메인 도로 같은 느낌. 자,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에펠탑이 보이네요. 자, 에펠탑을 따라한 도로, 그리고 주변의 모습들. 그래서 이 구글을 통해서 주인공은 인도, 자기 20년 전의 고향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인 오늘날의 지도입니다. 자, 이러한 스트릿뷰, 바로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을 통한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그럼 오늘날 이 지리정보가 오늘날 우리 이 코로나19 이 사회 속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바로 이 코로나 맵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맵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이
행정구역상 코로나 감염자, 그리고 완치자, 사망자, 이런 사람들의 위치를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서울권의 확진자 수, 강원도의 확진자 수, 제주도의 확진자 수, 서울의 종로구, 예를 들어서 강남구, 그 각각 구별로 확진자 수 파악할 수 있는 위치 기반 시스템을 이용한 거죠. 역시 확진자가 어떻게 동선을 따라 이동했는지 그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 위치를 파악하는 GPS 시스템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도화했던 현재의 모습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이 현재 상황에서도 지리정보는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역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자체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3중 감시 체계도 마련하고 또 불시 점검은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인천시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통합 상황판입니다. 자가격리자 앱을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휴대전화 GPS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 단위로 위치가 표시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만든 가상의 자가격리자입니다. 자가격리 위치는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되는데요. 위치를 이탈할 경우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동선이 표시됩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자가격리자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감시 체계를 강화한 건 자가격리자가 4만 명을 넘으면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3중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이나 군청 공무원이 지역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던 곳에서 나아가 해당 시 도에서도 확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추가 검증을 하기로 한 겁니다. 휴대전화 자가격리 앱으로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유선으로 하루 2차례 위치와 건강을 체크하는 것과 더불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불시 점검도 전국으로 넓힙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지리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지리정보 체계에서 그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위치 확인 GP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지리 정보는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이 지리 정보는 미래 직업 그리고 4차 산업에서도 핵심적인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지리 정보와 그리고 구글을 통한 오늘날의 지리 정보 공부를 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